네, 안녕하세요. 울산 중구난방 청취자 여러분. 오늘 1일 DJ를 맡은 DJ 김원년입니다. 네, 어쩌다 이렇게 진행자를 맡게 되었는데 오늘 저희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그렇게 라디오 진행자 양성 과정을 진행했고, 저희 또 이제 그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희망하시는 분들 4분과 함께 오늘 이렇게 정식 첫 녹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유, 저희 첫 녹화를 시작하게 된 거 너무 축하합니다. 네, 박수하고 시작할까요? 네, 얼떨결에 첫 녹음인데 저희 또 함께 하시는 분들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세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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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60대 주부 장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닉네임이 백발마녀 노경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잘 살고 있는 이소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선생님. 네, 네, 이렇게 오늘 또 반갑습니다. 4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 또 첫 녹음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 녹음해 볼 주제는 저희가 많은 시간 이렇게 고민을 진행해 봤었는데, 이제 엄마와 딸의 관계, 이런 조금 가볍고 재미난 이야기로 선생님들과 좀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엄마와 딸, 네,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가 참 이게 오묘하면서도 기쁠 때도 있고 서로 상처 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또 이제 선생님들 각자 또 이제 어머니나 아니면 본인의 자녀와 또 어떤 관계를 조금 맺고 계시는지 조금 궁금한데, 저희 백발마녀 경란 선생님부터 한번 얘기를 조금 들어볼까요? 네. 저도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꿈을 가지고 원하는 대학을 보내리라 생각하고 그 내비게이션을 처음으로 사서 이제 딸하고 아빠하고 서울 학교 투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학교를 가다가 우리 애가 그때가 연세대인가 경희대인가 모르겠는데 그 호숫가에서 덩 내리더니 이런다고 내가 공부할 줄 아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정말 눈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좀 원하는 학교를 그래도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별거는 아니지만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있더라도 네. 너무 상심 마시고 희망을 놓지 마시고 하여튼 매진하십시오. 어렵습니다. 네, 정말 엄마가 맞습니다. 원하는 대학 갔나요? 그냥 성적 맞춰서 갔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었나 봐요. 네. 네네. 네, 아유, 또 이렇게 귀한 얘기를 또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또 다른 분들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는 지금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성별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딸을 낳기를 엄청 이제 바라고 희망을 했었는데 아들이라서 둘 다 귀하지만 조금 실망을 하기도 했었어요. 이유는 딸은 크면서 엄마하고 대화도 되고 뭔가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서로 좀 교류도 되고 이래서 참 딸 키우는 엄마들은 좀 외롭지 않다라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렇게 딸을 좀 더 바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많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려운 거 있으면 엄마한테 이렇게 몰래 얘기를 하면 항상 너무 잘 수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주지 않으셨고, 근데 다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키울 때 장사도 하시고 바쁘시기도 했고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다 보니까 항상 이제 경제적인 거를 많이 지원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라고 어머니가 많이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엄마가 이제 뭔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인정을 하시고 또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고 헌신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혼하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엄마한테 계속 고마운 마음도 많이 들고 조금이라도 더 좀 돼갖고 싶은 어떤 좀 빚을 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어떠신지 부모님과의 관계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경험해 보시거나 아니면 참 이런 게 이상적인 관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엄마와의 관계와 딸의 관계 모든 게 그게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딸이었을 때 그때 엄마와 딸의 관계는 아버지가
엄마 이야기는 잘 안 들어도 내 이야기는 아빠가 잘 들어주셨어요. 어렸을 때. 예, 그래서 엄마가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대신 해주는 아, 예, 그런 딸이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내가 말하면 아빠는 들어주고 엄마가 말을 하면은 좀 잘 안 들어주는 이야기도. 그래서 내가 좀 엄마의 대타 노릇을 좀 어렸을 때 좀 했어요. 그래서 남들은 아빠가 무섭다 그러는데 저는 아빠가 안 무서웠어요. 아빠가 내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크고 나서 남자들 대할 때도 그다지 거리감이 없고 그냥 이렇게 뭐 스스럼 없이 이렇게 다가갈 수 있고 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의 아빠와의 관계가 나는 아빠 위에 있었으니까. 아, 부러워요, 선생님이. 아빠가 내 말을 잘 들어줬기 때문에 네. 난 그렇게 컸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엄마의 대타, 엄마 뭐 하고 싶은 말 있나? 내가 대신 아빠한테 이야기해 줄게. 난 그렇게 해서 컸거든요. 네. 저 선생님 말 들으니까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네. 제가 오빠가 둘 있거든요. 네. 근데 오빠를 음. 훈육할 때 정말 시샘말로 개패듯이 팬다 할 정도로 아, 그렇게 네. 때리셨어요. 그런데 딸이 둘 있는 이 딸들한테는 정말 손끝 하나 안 대시고 만약에 오빠를 때리다가 엄마가 저한테 눈짓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빠를 살짝 뒤에서 끌어안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혹시 딸이 넘어질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세요. 이렇게 손을 뿌리치는 게 아니고 놓아라, 놓아라 이렇게 말을 하시면 이제 절대 화를 안 내세요. 저한테는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머릿속에 남자는 네. 여자를 절대 때리지 않는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네. 남자를 개패디스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떻게? 누구 남자를 동네 남자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로? 예, 주위에 애들을 막 때리고 대장 보셨네요. 그리고 예. 오빠 친구들도 그냥 웬만하면 그 가운데 다리를 다 저한테 다 맞았고요. 그 뭐야? 오빠 친구들은 다 저한테 밥이었어요. 다 두들겨 맞았어요, 저한테. 아. 왜냐면 남자는 여자를 때리면 안 되니까. 사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송으로요? 아버지 네. 돌아가셨을 때 오빠 친구들이 저를 만났죠. 몇십 년 만에. 그렇지. 저를 제일 많이 보고 싶었다고. 네가 어떻게 컸는지 정말 궁금했다고 하면서 너 덕분에 잘 컸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다들. 이제 다 서로 왜냐면 화해하셨네요. 예. 화해한 게 아니고 네. 제가 자기들 나쁜 길 걸을 때마다 두들겨 팼기 때문에 너 덕분에 다들 좋은 직장 가지고 잘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뿌듯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훈훈한 이야기군요. 네. 훈훈하게 마무리할게요. 네. 저는 딸과의 관계는 항상 딸이 첫 딸이었어요. 밑에가 아들이었고 그 첫 딸을 키우면서 얘는 제 말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거역한 적이 없어요. 엄마 네. 말은 하느님 말과 같이 항상 내 말은 무조건 오케이였어요. 네. 그런 딸이었어요. 그런 딸이었고 아주 뭐 사춘기도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고3까지 뭐 학교 집 요렇게밖에 안 다니는 애였고 네. 뭐 옷도 그냥 뭐 교복体育복 외에는 사복이 없었고 네. 네 그래서 아주 뭐 엄마 말을 잘 듣고 잘 컸던 딸이었습니다. 속 썩인 적이 거의 없네요. 네, 속 썩인 선생님.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 말을 거역한 적이 없는 딸이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엄마셔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런데 예. 얘가 중학교 때 이제 동아리 같은 게 있었는데 동아리 네. 백스코에 가서 이제 만화 옷을 입고 가는 그런 아, 동아리가 코스프레. 있었어요. 네, 코스프레. 코스프레. 네, 그게 있었는데 제가 옷을 오면은 이제 옷을 사야 되잖아, 그죠? 옷을 네. 사야 되면은 제가 이제 야 공부를 이거 다 해놔놓고 가거라 내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요. 네. 지가 할 일은 다 해. 해놓고 가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뭘 사면은 옷이 오면은 우리 집에 배달을 시켜요. 네. 그 친구들 옷도 우리 집에 와요. 네. 친구들 옷은 집에 가면 안 되니까 엄마한테 네. 혼나니까 그래서 걔가 첫 마디가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참 좋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안 잊어버려요. 너무 좋은 그게 말이다. 네. 중학교 2, 3학년 때 그 사춘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걔는 내가
시험이 끝나면 항상 애들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라고 돈을 주고 네. 백스코 가서 옷을 그거 하면 맨 처음에 살 때 주면은 애들이 바꿔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용돈 보태 가지고 또 더 사고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네 할 일 다 했으면은 가라고 친구들하고 가라고 이렇게 와. 나는 해줬어요. 네. 왜냐하면 그 딸이 나는 그 딸 믿으니까. 그런 네. 믿음을 줬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지한테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사춘기가 없었어요. 너무 그걸로. 선생님 저도 들으면서 기억이 났는데 네. 학생 때 참 부모님 몰래 선생님 몰래 딴짓 하고 싶잖아요. 네. 궁금증도 많고 호기심이 많은 나이기도 하고 저도 뭐 수업도 이렇게 좀 땡땡이 치고 뭐 다른 학교 축제도 가보고 친구들하고 몰래 이렇게 술도 한 잔 먹어보자 해서 막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몰래 했던.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안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부모님한테 좀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려고 했던 오늘 친구들이랑 몰래 엄마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시험 끝나고 안전하게 놀게 이러면서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허용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과음을 한다거나 위험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걸 더 스스로 주의를 하게 되는 엄마가 믿어주시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네. 참 부모의 신뢰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기억이 떠올라요. 네. 애들 이제 코스프레 그거 하는 것도 보내고 수업 끝나면 스트레스 풀으라고 노래방 보내고 잘해주셨네요. 이렇게 하니까 애가 아주 뭐 별 탈 없이 네. 엄마의 기대에 호응하면서 이렇게 네. 잘 크는 딸이었어요. 관계가 예. 예. 다들 정말 착한 딸이셨고 저는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말 들으니까 네. 저는 엄마 말 정말 잘 듣는 딸이었어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이유가 뭐냐니까 귀찮아서요. 잔소리 듣는 게 너무너무 귀찮아서 우리 엄마가 잔소리를 시작하면 1년을 해요. 같은 잔소리를.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하는 잔소리가 뭘 주로 하시는 잔소리가 뭐냐면 네. 옷 입는 거, 머리 스타일. 근데 우리 엄마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저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막내 이모가 입었던 교복이 네. 우리 엄마 로망이 뭐였냐면 우리 중학교 때 이 학교 이제 중학교 교복이 없어졌어요. 교복이 없어졌는데 딸이 교복 입고 다니는 학교를 다니는 걸 보는 게 우리 엄마 로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일 어린 막내 이모가 입었던 교복을 공수해 오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가는데 교복을 내놓으면서 이걸 입고 학교로 가도록 하여라 라고 하셨죠. 하지만 안 입고 가면 속 시끄럽기 때문에 그러지 뭐 하고 입고 갔어요. 저는 한 6개월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논쟁을 않아요. 피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귀찮아요. 귀찮고 엄마랑 이야기 길게 하는 게 귀찮았기 때문에 네. 엄마랑 이야기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엄마와 하는 것들 많은 것을 제가 포기를 했네. 양보를 했죠. 네. 양보를 하고 우리 양보와 포기가 섞인 것 같아요. 약간, 네. 네. 왜냐면 엄마가 자기가 입으려고 샀다가 마음에 안 드는 옷들은 전부 다 저한테 입혔거든요. 이 중학교쯤 되니까 엄마랑 사이즈가 비슷해지죠. 그죠. 딸들이. 그래서 예. 엄마가 뭐 투피스, 투바지 이런 거 30대 어머님이 맞췄던 옷들을 전부 다 제 소풍 갈 때 다 제가 입고 가야 됐어요. 맞아. 안 그러면 네. 우리 엄마가 학교를 안 보냈어요. 입고 갈 때까지. 그런 느낌이 어머니셔가지고 뭐 입고 가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 참 부모님이 엄격한 집도 있었고 예전에 보면은 막 정말 요즘은 체벌이나 이렇게 훈육이 막 거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가정 내에서도 아이들을 존중하라고 하고 뭐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들 워낙 뭐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오히려 막 엄마 아빠가 너무 아이를 과잉 보호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시대인데 저희 때만 해도 뭐 부모님이 엄격하셔가지고 뭐 늦으면은 막 회초리 맞고 뭐 바리채로 맞고 막 이런 집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종종 있었는데 참 이렇게 엄격하거나 통제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통제가 될까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집 애가 넷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로 오빠가 둘이고 여동생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클 때까지 한 대도 안 맞은 아이가 저였어요. 제가 맞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이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맞을 짓을 1도 안 하는 아이였어요. 아주 착실하게. 예. 그리고 아기 때는 딱 네. 우리 엄마가 빗자루를 딱 드는 순간 누군가 우리 애 1, 2, 3, 4번 중에 누군가 맞을 일이 있겠죠. 엄마가. 네. 그러면 제가 딱 처음부터 그래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무슨 바로. 이유 아무 상관없이 난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엄마가 그럼 딱 이야기해요. 너 말고
왜 난 잘못할 일이 없거든요. 그럼 너 말고 딱 이러면 오빠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나는 맞는 것 보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오빠도 잘못했다고 생각할 거예요라고 저 6살 때부터 그렇게 걷다고 이야기해요. 와. 그리고 6살 때부터 그리고 엄마를 귀찮게 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4, 5살 때부터 네. 그렇게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애 어른이었구나. 아이 그러면. 어른, 네, 진짜. 아, 네. 좀 그래서 눈치가 이렇게 아. 좀 빠르게 사회성도 좀 빨리 조금 우리 뭐 남. 집에서도 예. 특이한 아이였어요. 저는. 그러면 애 어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나 그 생각하니 좀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제가 어릴 때 2살 때 다리가 부서진 적이 있어요. 이제 기부술, 네. 통기부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다리 부서진 상황도 전 기억을 하는데 우리 엄마가 그걸 기억하냐고 할 정도로 이제 자전거 타고 가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자전거 태워 가다가 이제 부러뜨렸는데 네. 의사가 한여름에 통기부스니까 굉장히 애가 힘들죠. 힘든 상황인데 덥죠. 의사가 네. 이제 통기부스를 한 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의사가 물은 거예요. 아이가 많이 칭얼거리죠? 라고 물으니까 우리 엄마가 예? 왜요? 왜 칭얼거리죠? 라고 의사한테 반문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의사가 네? 음. 애가 칭얼거리질 않는다고요? 그럴 리가요. 라고 네. 그럼 이상한데요? 그럼 아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이상하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날 병원을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저녁에 저를 계속 째려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정말 손가락을 이렇게 탁 들고는 통기부스의 입구 부분을 간질고 있더래요.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아. 되게 간지러웠겠죠. 가려웠긴 했는데. 가렵기는 네. 했는데 누구한테도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2살짜리가. 그죠. 막 뭘 넣어서 긁고 이렇기도 하던데. 네, 그걸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우리 엄마가 쟤는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간지럽긴 하구나. 아, 그럼 소연쌤은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부모님한테 토로하거나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네. 투정 부리는 그런 타입이 아니셨네요, 아예.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네. 왜 나는 24개월짜리 36개월도 안 된 아이가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왜 그랬어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기 때 젖을 먹을 때, 젖 네. 먹을 때 태어나서 젖 먹을 때 사촌 2명과 우리 오빠까지 같이 먹었어요? 네. 그래서 야. 제가 젖을 먹으려면 얼굴부터 막 머리부터 다 온 집안 애기들이 다 들러붙어가 날 뜯어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울어봤자 이거는 그냥 좀 약간 체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우, 이제 자원 전쟁이었네요, 애기 완전. 때부터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젖이 좀 많아가지고 한 3명 정도는 먹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고모 집 애기랑 같이 키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위에 오빠가 제일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렇게 먹고 있으면 엉덩이부터 들어와서 얼굴을 그냥 밑으로 깔아 뭉개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 밀리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네. 그 위에 오빠가 몇 살 터울이에요? 2살요. 2살.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나이네. 그쵸. 2살 터울이니까 2살 터울이랑 해봤자 지금 생각하면 10 몇 개월 차이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아유 울어봤자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기 때부터 그냥 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어릴 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울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가 근데 체념을 먼저 배웠다고 하니 근데 그 가정마다 어떤 상황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쉽게 할 수 없지만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그런 게 체념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불쌍하다는 마음이, 예. 생각이 좀 드네요. 마음이 그거를 아프기도 이제 해요. 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왜 그랬을까라는 걸 그렇지. 제가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 네. 어릴 때 어떻게 컸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어. 친할아버지가 한 6살까지 같이 살아 계셔서 그 할아버지가 저를 되게 예뻐하시긴 했었지만 네. 뭐 애기들 틈에 끼어 있는 내가 뭐 얼마나 뭐 양육강식에서 도태되었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형제 자매가 많고 막 그러네. 정말 애기들끼리 두고 밭에 일하러 가시는 부모님도 계셨다고 하고 이랬으니까 사촌들끼리 같이 있으니까 네. 위에 아. 사촌 오빠랑 언니랑 막 같이 끼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뭐 시끄러봤자 뚜둑이 막히밖에 더 있겠어요. 조용히 있어야죠. 진짜 요즘이랑 어떤 시대적 이야. 상황도 다르고 요즘은 거의 뭐 한두 명 많이 낳잖아요. 그리고 안 낳는 뭐 딩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안 낳는 가족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교육관도 바뀌고 시대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아이들한테 키우는 엄마들이 혹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 어떤 좀 교육관
엄마라면 부모라면은 아이들하고 이런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저는 네. 요즘에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데 네. 결국에는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고 아이를 죽이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 이제 밑에 깔려 있는 제 생각이 아이는 나의 뭐 소유물이다라는 생각과 아, 그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데리고 투어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거와 같이 아이를 내가 생각하는 뭐 많은 것들이 투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이를 네.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독립적인 개체로 봤을 때 독립적 개체로 아이를 보는 게 딸과 나는 독립적인 거. 네. 저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거는 있을 수 있으나 네. 거기서 잘 되길 바라지만 그거를 그건 그거고 제가 원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네. 지금도 누군가가 저한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의견과 부모님의 의견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걸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가 있으세요. 네. 그럴 때 저는 제일 처음에는 네가 뭘 하고 싶은 것과 네가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결정을 내리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유, 그게 너무 관계에서 좋죠. 네. 가장 큰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결국에는 자식이 가장 행복했을 때 나도 행복해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맞아. 네. 왜냐하면 부모의 결정은 내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에 이 결정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행복한 모습. 좋습니다. 네. 서로 행복하고 서로 이제 다른 개체로서 존중한다는 말씀. 저도 너무 공감해요. 이 이야기에. 네. 선생님도 한 말씀 저는 해주세요. 제가 네. 이제 애를 나도 딸이었고 내가도 엄마였고 네. 딸을 키워본 엄마로서 소연님은 진짜 좀 불행하게 일명 말을 하자면 내 의견으로서는 약간 너무나 위에 오빠들도 사촌 오빠, 사촌 언니 그 틈에서 딸로서 세 번째 딸로서 참 살아나가기가 어렸을 때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을 네. 그런 상황에서 어린 시절을 커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짠합니다. 네. 저도 아까 좀 이 전에도 대화 들으면서 조금 마음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또 소연 선생님이 지금 뭐 청소년들이나 교육 일도 하시면서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스스로 치유도 하시고 극복하시고 이렇게 해서 뭔가 성인으로서 자기 세계관을 다시 만들어내신 그런 모습 참 이렇게 존경스럽고 예, 그러네요. 네, 참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셨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네. 자기 성찰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네. 예.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런 것들이. 다행입니다. 맞아요. 다행이다, 예전에 다행이다. 어머니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참 상처받는 경우가 음. 많았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다가 요즘은 참 심리나 뭐 음. 의학 박사님들이 막 강의나 유튜브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참 부모님한테 이런 걸 내가 못 받았구나. 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불안하고 애착이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많이 발견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절에는 참 그런 정보조차도 없었고 자원도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부모님한테 원망하거나 막 과거의 상처에 제가 붙들려 있기보다는 이제 그냥 제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됐고 내가 어찌 보면 부모를 돌봐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나이에 왔기 때문에 저도 참 그런 마음을 다잡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정 욕구를 충족하는 게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참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제가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되게 대접받는 삶을 굉장히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집에서 뭐 사촌들한테 많이 이렇게 시달렸지만 뭐 우리 큰 집에 가면 뭐 큰할머니께서 어릴 때 뭐 6, 7살, 7, 8살 뭐 이런데 할머니 집 가면 뭐 큰할머니가 우리 사촌들 중에 또 이제 저밖에 딸이 없다 보니 너무 예뻐해 주셔가지고 막 그 집 애들 다 필요 없이 나만
끼고 앉아가지고 밥 먹여주고 막 이런 집도 막 많아가지고 네. 어디 가면 날 너무 예뻐해 주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그러다 보니 또 나는 또 나대로 인정받고 있는 게 또 컸어요. 그리고 네. 이제 6, 7살부터 시작하니까 내가 너무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책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뭐 어른들이 똑똑하다는 소리를 또 많이 듣고 크다 보니 또 내 잘난 맛에 사는 게 또 막 계속 이렇게 성취하는 맛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게 또 큰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을 받고 자라고 못 자라고 뭐 내가 뭐 뭘 많이 못 받아도 상관없이 네. 나로서 제대로 성장해가고. 기능한다면 훨씬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제일 방법을 중요하다. 찾아내신 네, 것 같아서 네. 저도 너무 멋집니다, 선생님. 네, 우리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두 분, 네, 육아 전번에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 한번, 많은 이야기 나눴죠. 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자면 네, 저는 애들한테 전업주부로서 네. 애를 몰빵으로 해서 키웠어요. 그래 뭐 예, 예, 그러니까 몰빵해서 키우니까 거기에 대한 우울증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저녁에 이제 신랑이 퇴근해가 오면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신랑이 좀 풀어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조금 있어요. 너무 좋으시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신랑으로 인해서 뭐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보는 것도 육아 우울증의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대화 상대가 많이 없거든요. 애기들 네, 어릴 때 그렇죠. 엄마들이 예. 요즘은 워낙 뭐 문화센터나 이런 거 가기도 하지만 그렇죠. 성향에 따라서 저도 이제 어떤 사는 우울을 경험을 했었고 신랑이 좀 과묵하고 어떤 소통이나 대화가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처럼 원활한 소통을 못했었는데 근데 사람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운동을 한다거나 아이가 조금 크니까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서 운동하고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제가 좋아하는 모임에 와서 또 소통을 하고 이러면서 참 힘을 많이 얻고 사회 활동도 다시 하게 됐고 이렇게 극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가정에서도 좀 약간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네, 약간 좀 가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바깥 사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가정에서의 마음이 편안하게 지내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맞아요. 1번이죠, 1번. 네네. 선생님 말이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네. 정말 다른 분들이 선생님 말 들으면 정말 부러워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아까 부러웠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드물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육아에 몰빵했다라는 말만 들어도 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뭐 왜냐하면 내 주위만 봐도 그렇게 육아에 몰빵하고 싶어요 했는데 몰빵 못 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으시고 그리고 나 근데 그래서 약간 우울했는데 신랑이 왔을 때 오늘 아이들과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좀 많이 풀었어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그 알콩달콩한 모습이 그래요? 벌써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처한 그 환경도 다르기도 하고 맞벌이도 해야 되는 가정들도 많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짚어주시니까 근데 1번은 맞는 것 같아요. 서로 대화가 부족하지만 포기하기보다는 조금씩 방법을 그래도 저도 포기하지 않고 좀 원하는 요구를 한다거나 대화를 먼저 조금 이렇게 내가 먼저 부드럽게 좀 화난 거나 서운한 거 위주로 하지 않고 하는 훈련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우울이라는 것은 기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전두엽 자체가 진짜 활동하지 않는 신체적인 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문 상담사님들 우리 복지관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중구사회복지관도 있고요. 이런 분들에게 정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를 활용을 하신다거나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도 요즘 너무 문턱이 낮아지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 증상에 따라서. 네.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냥 행복하다라는 말을 그냥 하루에 10번 이상만 말하시면 돼요. 우울증이 있으실 때 그것만 해도 긍정적인 굉장히, 마인드. 그러니까 네. 그 긍정적인 마인드까지도 필요 없이 그냥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그냥 하루 10번만 말하시면 그냥 그 말에 힘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것만 하셔도 그냥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아까 집에 신랑분이 조금 과묵하시고 말 없다 하잖아요. 그냥 말 안 하면 나 혼자 떠드시면 내가 부드럽게 말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대답을 그냥 끄떡거림만 있어도 그냥 내가 풀린다라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그냥 대화라는 게 꼭 대답을 하시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가만히 혼잣말이라도 또. 하면은 좀 풀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진짜요. 그래서 글쓰기나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해소를 하고 이렇게 감사 표현 같은 거를 저녁에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뇌 기능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바꾸기도 하는데 예. 이제 남편이 있으니까 네. 있는 사람 써먹어야지. 그렇지. 예, 뭐 말도 안 써보세요. 들어줘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예. 혼잣말이라도 열심히 하고 네. 뭐가 화가 난다 하면 혼자 말을 해요. 그러면은 약간은 풀리거든요. 네. 예. 그리고 남편 있으면 사랑한다고 10번만 하루에 그냥 안 제가 먼저 사랑한다- 해야 되나요? 안 사랑해도 그냥 사랑한다 이씨 이렇게라도 하시면 관계가 굉장히 부드러워진답니다. 네, 선생님.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공감이 되는 그런 얘기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뭐 첫 녹음이라서 조금 우당탕탕도 있었지만 저희가 앞으로 더 다양한 주제로 그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